오바마 케어 대통령의 추방류의 행정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변동 수입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7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대입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이 크게 강화됩니다. 뉴저지주 거주민 학비 수혜 대상에 현재 영주권을 신청 중인 학생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류의 행정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 허용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행정명령이 전격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9월 초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어 노동절 이전인 이번 주 행정명령 단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노동절을 전후해 추방류의 확대 조치가 있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선 위기에 몰린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행정명령 단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폭넓은 이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며 거듭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이민 행정명령 발동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민자 구제 조치의 규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 신분 부모 440만 명과 다카 수혜자의 부모 55만에서 110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임시 체류와 취업 허용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서도 미사용분 약 20만 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뉴욕 일원의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총 8명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 지난해 변호사 앤드류 박이 설립한 장학재단은 각 커뮤니티에서 모범적 롤모델로 인정받으면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한 에세이로 최종 심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올해는 주제는 독도는 우리 땅.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에세이를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뭐가 독도가 중요한지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2세, 3세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나누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총 8명의 한인 학생들은 장학 증서와 장학금 각 3,000달러를 수상받았습니다.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 법하고 변호사 되고 싶기를 원해서 지금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되게 행복하고 진짜 영감이고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인턴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코리안 커뮤니티한테 되게 프라우드하게 하고 싶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격려서와 함께 주 상원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장학금 규모와 선발 인원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매달 월 보험료를 내지만 수입에 따라 세금 보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보다 수입이 증가한 경우 내년 소득세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건보 거래소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내년 소득세 신고 시즌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구 소득이 증가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내년 소득세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에서 플랜에 가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추산했던 올해 가구 소득보다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줄거나 없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약 700만에 이르는 보험료 보조 수혜 가구 중 3분의 1가량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건보거래소 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 지원금은 $264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3,168입니다. 반면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2,690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10%만 줄어도 연간 수백 달러의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지금이라도 온라인 건보 거래소에 이를 알리는 것이 남은 기간 월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내년 봄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총기 관련 범죄,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지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7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뉴욕 시경 내부 문건을 입수해 어제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뉴욕시에서는 73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3%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갱이나 원한,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치안은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총격 사건의 29%는 싸움 끝에 발생한 것이었고 4분의 1은 갱들 간의 총격이었으며 13%는 마약 관련이었습니다. 그리고 5%는 복수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의 75%는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발생했으며 역시 대부분은 갱 관련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가장 빈번한 지역은 브루클린 73경찰서 관할 브라운스 빌이었으며 웨이크필드, 에덴월드, 베이체스터 등이 포함된 브롱스 47경찰서 관할도 주요 총격 사건 발생지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보다 12.3%가 줄어든 1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범죄도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재외국민 대입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별 전형이 부유층 자녀의 대학 입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자격 강화와 제출 서류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국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의 대입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른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통합됩니다. 또 3년의 이수기간에는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3년 해외 교육과정 기간에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역시 해외 이수 기간의 3분의 2 이상 학생과 함께 외국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도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 등으로 공통화됩니다. 지원 자격 강화에 대해 대교협 측은 2014학년도 기준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86.1%가 외국 학교 재학 기간을 고교 과정에 포함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이 짧아 특별 전형이 부유층 자녀의 대학 입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 서류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거주민 학비 수혜 대상에 현재 영주권을 신청 중인 학생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평등학비 법안에는 불체 학생도 수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합법체류 신분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뉴저지 평등학비 법안은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한정하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신청 중인 학생은 오히려 타주민 학비를 내야 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타주민 학생은 거주민 학생보다 최소 2배 이상의 학비를 내야 합니다. 평등학비 법안이 세금 납부는 물론 각종 비용을 내면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평등학비 법안의 공동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은 영주권 신청 중인 합법 체류 신분 학생이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9월 회기가 시작되면 평등학비 수혜 대상을 서류 미비 학생만이 아닌 준해 고교 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법안 수정을 위한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재 주의회에서는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주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미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다수는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지나서야 귀화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귀화 신청 시기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귀화 이민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기간 중간값이 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지 2년이 지나서야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권 취득 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하기 전까지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은 평균 7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취득은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북미 출신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5년으로 귀화 신청 전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 시민권 취득 자격이 갖추어지면 곧바로 귀화 신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지난 2010년 5년을 기록하면서 신속한 귀화 신청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민권 취득자의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은 5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들은 전체 영주권 신분 한인이 29만 명, 이 중 62%에 해당하는 약 18만 명이 귀화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